저는 그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거리를 휘돌며 날카로운 칼날처럼 피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진 어깨와 세월의 빛바랜 낡은 외투를 걸치고 저는 외투 자락을 단단히 여미며 남은 온기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발밑에 낡아빠진 구두는 뒤축이 닳아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추위에 발끝이 얼어붙어도 묵묵히 걸었습니다. 저는 아들 민준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민준의 여자친구 소라가 결혼 전 동거하고 있는 집이기도 했습니다.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을까? 이번에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지만 차가운 공기 속에 금세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소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모습을 훑어봤습니다. 색이 바랜 모자에서 낡은 외투, 갈아빠진 구두까지. 그녀의 시선은 제 가슴을 찌르듯 아프게 했습니다. 소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마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예고 없이 오시다니 집이 엉망인데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저 아들과 너를 잠깐 보러 들렀단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너도 춥지 않을까 걱정돼서 미처 연락하지 못했구나. 소라는 입을 삐죽이며 다시 한번 저를 훑어보더니 이번엔 아까보다 더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외투는 왜 입으신 거예요? 길거리 거지 할머니랑 다를 게 없잖아요.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차가운 바람이 아닌 소라의 말에서 오는 차가움이 온몸을 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벼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소파는 밖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발은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지만 깨끗하게 닦인 바닥을 더럽힐까 두려워 다리를 뻗을 수 없었습니다. 소라는 저에게 물 한 잔도 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옆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빠르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사과를 들고 있었고 가끔씩 크게 베어 물며 저를 무시하듯 태연히 씹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라야, 따뜻한 물 한 잔만 줄 수 있니?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소라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휴대전화 화면에 고정된 채 손가락으로 화면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대꾸했습니다. 부엌은 저쪽이에요. 직접 따라 드세요. 저는 살짝 웃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버린 쓰레기를 주우며 허리를 굽혔던 날들. 그때도 저는 누군가의 냉대에 견뎌야 했습니다. 적은 월급을 위해 참아야 했죠. 그러나 지금은 아무에게도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환한 미소를 띤 채 집으로 들어와 목도리를 벗으며 저에게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제 사랑스러운 아들. 언제나 세심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였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이렇게 추운 날에 엄마 오시느라 추우셨겠어요. 민준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살짝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단다. 그냥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어. 잠깐만 보려고. 소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힐끔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손을 잡아 끌며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방으로 잠깐 들어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민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소라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지만 저는 두 사람의 속삭임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라는 아마도 문이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시는 거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집이 아직 정리 안 됐는데, 그리고 저렇게 입고 오시면 사람들이 내가 못된 사람인 줄 안단 말이에요. 소라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약간의 질책이 느껴졌습니다. 오빠도 봐요. 엄마 저렇게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소라의 모든 말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나하나 분명히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강조하듯 선명하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잿빛 하늘, 거세게 흔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들, 제 마음도 창밖 하늘처럼 텅 빈 듯했습니다. 소라의 말은 우연히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 깊숙이 박힌 차가운 칼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옷 한 벌로만 서로를 판단하겠지. 겉모습만 보고 속은 보지 않으려 하니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화려한 옷을 입고 번쩍이는 구두를 신었다면 소라는 저를 다르게 대했을까요? 어디선가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제 눈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람은 부유할 수도 있고 권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낡은 옷을 입는 순간 경멸받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의 진심을 분명히 밝혀야 할 때가 되었구나. 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욕심과 본 모습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 필요도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것. 그 여자가 정말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민준의 집을 떠난 다음 날 아침. 아직 추웠지만 겨울의 차가운 바람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면 마음속의 차가움이 더 시리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소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녀의 눈빛, 비웃는 표정을 계속 떠올렸다. 그 여자, 나는 그녀가 더 친절하게, 최소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조금 더 존중을 보여주길 바랐다. 그러나 그녀의 말과 행동은 나를 실망스럽게 만들었다. 한 번 더 확인해봐야겠어. 확실히 해야 해. 집으로 돌아와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낡은 외투와 달아빠진 신발이 아니라 깔끔한 정장에 롱코트를 걸치고 반짝이는 검은 가죽 구두를 신었다. 머리도 말끔히 다듬었다. 얼굴은 여전히 같았지만 외모는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은 민준의 집이 아닌 내가 소유한 호텔 체인 중 한 레스토랑으로 갔다. 회장으로서 직원들 앞에 잘 나서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리셉션 직원이 나를 알아보고 급히 인사했다. 회장님, 이렇게 갑자기 방문하시다니요. VIP 테이블을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일반 자리에서 앉고 싶다. 오랜만에 일반 손님처럼 느껴보고 싶구나. 리셉션 직원은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나는 창가 근처의 한자리로 가앉아 레스토랑의 풍경을 관찰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손님들은 분주하게 오갔다. 몇 분 뒤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내가 눈살을 약간 찌푸리게 만드는 인물이 들어왔다. 소라. 그녀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날과는 사뭇 다른 옷차림이었다. 버버리 코트를 걸치고 몸에 딱 맞는 원피스에 반짝이는 하이힐을 신은 그녀. 머리는 높게 묶었고 정성스럽게 화장한 얼굴에는 전날보다 훨씬 밝은 미소가 번졌다. 이 사람은 남들 앞에서만 꾸미는 걸까? 소라는 친구들과 함께 들어와 웃고 떠들며 큰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그들과 멀지 않은 곳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소라의 한 친구가 말했다. 뭐 먹을 거야, 소라? 싼 건 주문하지 마. 나 고급 초밥이 먹고 싶어. 소라는 깔깔 웃으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주문할게. 요즘 남자친구 집에서 청소하느라 너무 힘들었거든. 다행히 그의 엄마가 드디어 떠나서 정말 속이 다 시원해. 나는 멈칫했다. 그의 엄마, 나를 말하는 게 아닌가? 그들의 웃음소리가 터졌다. 한 친구가 물었다. 그분 많이 까다로웠어? 집안일 시켰어? 소라는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다.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남의 집에 갑자기 나타나 낡아빠진 옷을 입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더니 물 따라오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뭔데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몰라. 그들의 웃음소리는 더 커졌다. 그래, 네가 나를 깔보는 것뿐 아니라 내 자존심마저 짓밟았구나.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지금 내가 나서면 그들의 대화는 멈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소라의 공연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던 중 소라의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준. 그녀는 화면을 힐끗 보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고 눈빛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남자친구야? 친구 한 명이 물었다. 소라는 건조한 웃음으로 대답했다. 응, 맨날 전화해대. 정말 귀찮아 죽겠어. 항상 이것저것 물어보고 꽃풀처럼 달라붙어 있거든. 그런 남자는 너무 피곤해. 그럼 헤어지지 그래? 소라는 코웃음을 치며 즉답했다. 헤어져? 내가 바보야? 그 사람 엄마가 부자고 집안 회사도 있잖아. 조금만 참고 견디면 나중에 그 엄마 카드만 내 손에 들어오면 신나게 살 수 있지.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가슴 깊이 꽂혔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래, 내 아들은 너에게 단지 이용이 대상일 뿐이었구나. 넌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넌 돈을 사랑했을 뿐이었지.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소라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녀는 내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태평하게 웃고 떠들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라의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갔다. 내 걸음 하나하나가 느릿하지만 단호했으며 마치 사냥감을 향해 다가가는 늑대 같았다. 소라는 내가 그녀 앞에 설 때까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모두가 나를 올려다보며 놀라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다들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구나.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또렷했다. 소라는 멈칫했다. 그녀의 얼굴은 서서히 창백해졌다. 당신이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은 유령을 본 듯 커다랗게 떠졌다. 나는 가슴 앞에서 팔짱을 끼고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소를 짓고 말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어? 그럼 내가 상기시켜줄게. 나는 네가 거지 같다고 불렀던 그 엄마야. 나는 네가 신용카드를 가져가 도망치려 했던 그 엄마이기도 해. 나는 그녀에게 가까이 몸을 숙이며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서늘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는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야. 테이블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소라의 얼굴에서는 피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며 치마를 꽉 쥐었고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며 도망갈 구멍을 찾는 듯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당신이 잘못 들으셨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내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정말 안타깝구나. 왜냐하면 나는 하나하나 똑똑히 들었고 증거도 있어. 나는 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다. 소라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 속에서 흘러나왔다. 그 엄마의 신용카드만 내 손에 들어오면 우리는 떠나면 돼. 방 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소라는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은 휴대폰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치 세상이 그녀 앞에서 무너진 것처럼 보였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소라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치마 끝을 꽉 움켜쥔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앉아있던 친구들도 침묵에 잠겼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 소라 옆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바닥과 마찰하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소라는 깜짝 놀라 몸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팔짱을 끼고 소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왜 말을 못하니? 아까는 말 잘하더니. 자, 말해봐. 내가 정말 네가 생각한 그거지 할머니처럼 보이니? 소라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벌써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실수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수? 네가 한 말이 실수라고? 아니면 내 마음이 실수로 드러난 거겠지. 마음에 없는 말을 입 밖으로 낼 리가 없잖니.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그 말에 소라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며 마치 큰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더 말을 하려는 순간 저 멀리서 레스토랑의 지배인이 급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얼굴로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오신 줄 몰랐습니다. 곧바로 VIP 룸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저는 손을 가볍게 저으며 여전히 소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주위에 있던 직원들도 움직임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지배인을 향해 눈길을 돌리며 침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을 모아라. 이 이야기를 모두가 들을 필요가 있다. 지배인은 순간적으로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몇 분 후 모든 직원들이 근처에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소라를 힐끔거리며 그녀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지 위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소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묻겠다. 네가 내 신용카드를 가져가려던 이유가 뭐지? 그 질문은 마치 망치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소라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어 두 손을 휘저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전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진짜 농담이에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농담? 그렇게 진지한 목소리로 한 말이 농담이냐? 내 남자친구까지 농담거리로 여긴 거냐? 소라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던 친구들도 침묵을 유지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배인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명령했습니다. 지배인, 오늘 이후로 소라라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 레스토랑의 우선 고객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체인점 어디에도 그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은 고개를 숙이며 즉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소라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요, 회장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빛이 아니라 깊은 실망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늘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지만 어제는 얼마나 거만했느냐? 오늘은 고개를 숙였지만 어제는 나를 얼마나 멸시했느냐? 소라는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만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모든 잘못이 지워질 거라 생각하느냐? 오늘 내가 정말로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너는 사과했겠느냐? 그 질문에 소라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녀가 절대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잘못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다. 너는 들켰기 때문에 사과하는 거다. 저는 다시 몸을 일으켜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소라야. 내 앞에서 무릎 꿇을 자격조차 없다. 네가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게 팔찌를 준 그 남자다. 이 말을 듣고 소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경악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느냐? 이 세상에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 것 같으냐? 그 순간 지배인이 다시 나타나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배인, 그녀를 밖으로 안내해라. 앞으로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라. 지배인은 고개를 숙이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라 씨, 이쪽으로 나가주시죠.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더 이상 동정은 없었습니다. 소라는 저를 붙잡고 흐느끼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바뀔게요. 정말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한 걸음씩 걸어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네가 바뀔 수는 있겠지. 하지만 우리 가족을 이용하며 바뀔 기회는 없을 것이다. 제 등 뒤로 소라의 흐느낌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배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라 씨, 이쪽으로 나가주시죠. 저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걸어나가며 이제 버릴 것은 뒤로 남기고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거실에 있는 나, 그리고 내 앞에 앉아 있는 내 아들 민준.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두 손은 단단히 얽혀 있으며 시선은 계속 바닥을 향하고 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답답하다. 내가 전화를 걸어 그를 부른 후 막 돌아온 참이었다. 처음에는 간단히 말했다. 당장 집에 와.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마주 앉아 있지만 그는 아직 모른다. 곧 닥칠 일이 그의 사랑에 대한 환상을 모두 쓸어버릴 폭풍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어머니로서의 안타까움과 단호함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가능한 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이 말이 너에게 상처가 될 것을 엄마도 알지만 너는 진실을 알아야 해.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놀라움과 약간의 걱정이 섞인 눈빛이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설마 소라와 관련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엄마는 네가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레스토랑에서 녹음해둔 파일을 찾아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들어봐라, 아들. 이게 엄마가 네가 직면해야 한다고 생각한 진실이야.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용한 방 안에 소라의 목소리가 분명히 울려 퍼졌다. 걱정하지 마, 오빠. 나 그 여자의 카드만 손에 넣으면 바로 여기서 떠날 거야. 민준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했다. 녹음 속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럼 빨리 해. 내가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거 알잖아. 녹음이 끝났지만 그 충격은 여전히 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 듯한 모습이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민주는 말을 더듬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 아들. 엄마가 직접 눈으로 본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 여자는 엄마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고 했어. 민주는 이를 악물고 손을 너무 강하게 쥔 나머지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다. 나는 그가 분노를 억누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고 민준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들렸다. 왜 그녀가 이런 짓을 했을까?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맺힌 눈으로 말했다. 그녀는 날 사랑한다고 했어. 평생 내 곁에 있고 싶다고 했다고.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들아, 진정한 사랑은 거짓 위에 서지 않아. 누군가 너를 사랑한다면서 너를 이용하려 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 그는 나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럼 진정한 사랑이란 뭔가요? 엄마? 어떻게 해야 누가 진심으로 날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나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온화한 눈빛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해. 누군가 너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너를 자기 이익보다 우선시할 거야. 계산하지 않고 속이지 않을 거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너를 도구로 삼지 않아. 소라가 도착했을 때 나는 일부러 문을 열어두었다. 그녀는 문턱에 서서 초조한 표정을 지으며 망설였다. 아마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렴풋이 짐작했겠지만 여전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있는 민준을 보고는 급히 달려갔다. 민준,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난 정말 너를 사랑해. 단지 순간의 유혹에 넘어갔을 뿐이야. 그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강하게 흔들며 절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였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정말로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정면을 응시하며 감정이 전혀 담기지 않은 텅 빈 눈빛이었다. 소라.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웠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이용하지 않아. 아니야. 난 널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내가 바뀔게.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줘. 소라는 크게 외치며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엄마, 이제 엄마가 하려던 말이 뭔지 알겠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이 성장했음을 느꼈다. 민주는 다시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소라, 사랑은 누군가에게 빌어서 얻는 게 아니야. 사랑은 증명하는 거야. 너는 우리 사랑을 스스로 망쳤어. 이제 끝이야. 소라는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다. 소라가 떠난 후 나는 아들과 함께 소파에 다시 앉았다. 탁자 위에는 뜨거운 차 두 잔이 놓여 있었고 허브차의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난 정말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나는 차를 내려놓고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자책하지 마라. 아들아, 누구나 한 번쯤은 잘못된 사람을 사랑하게 돼. 중요한 건 네가 그것을 빨리 깨달았다는 거야. 그것은 소중한 교훈이야.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엄마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당연하지.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넌 반드시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리고 꼭 기억해. 너는 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은 가난할 수 있어도 누구도 경멸받을 자격은 없어. 사랑은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결코 구걸할 필요가 없어. 민주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에서 확고함이 느껴졌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단지 달콤한 말에 속아서 사랑하지도 않을 거예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정말로 너는 많이 성장했구나. 민준아,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내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이제부터 내 아들은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며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상처 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차를 마시며 차에서 피어오르는 옅은 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차갑지만 집 안 공기는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허브차의 향기는 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옆에서는 민준이 조용히 앉아 먼 곳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가식적인 사람들을 마주쳤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난한 청소부였던 시절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익숙하게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며느리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준, 후회하지 않니? 저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깊이 생각하더니 마침내 길게 한숨을 쉬며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이 없었다면 더 어리석었을지도 몰라요. 달콤한 말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있었겠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제 아들은 성장했습니다. 비록 그 교훈이 아팠더라도 자신이 가진 가치를 깨달았다면 그 아픔은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찻잔을 살며시 돌리며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인생의 경험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꼭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것이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가난이 아니야. 누가 진심으로 널 위해 주는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야. 민주는 고개를 들어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눈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청소부였을 때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몇 초만 늦어도 꾸지람을 들어야 했어. 반대로 엄마가 이 레스토랑 체인의 회장이 된 후에는 사람들이 여왕처럼 대했지. 하지만 너는 두 상황의 공통점이 뭔지 아니?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상대를 판단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결국 평범한 수준에 머물 뿐이야. 민주는 침묵했고 그의 눈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커졌습니다. 엄마가 청소부였을 때 그들은 엄마를 무시했어. 엄마가 회장이 되자 그들은 엄마에게 머리를 숙였지. 하지만 엄마의 본질은 변했니? 엄마는 여전히 똑같은 엄마야. 단지 그들의 시선이 바뀌었을 뿐이야. 저는 몸을 기울여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힘을 실어주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꼭 기억해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 그리고 아무도 너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게 두지 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이해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가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는 겉모습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박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고급차를 타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저를 판단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정말로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민주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의 눈 속에서 성장한 한 남자의 결단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교훈을 얻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곧게 펴고 찻잔을 들어 올리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진정한 사랑은 달콤한 말이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야.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너의 모든 것을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존재하는 거란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소라는 한때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물질을 향한 사랑이었어.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지 계산하지 않아. 그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할 뿐이지. 민주는 잠자코 앉아 있었고 그의 눈에는 약간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지도 아니면 다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스스로를 그렇게 약하게 두지 않겠다고. 아들아, 좋은 여자는 너를 성장하게 만들어. 하지만 나쁜 여자는 세상이 가르쳐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주지. 제 말에 민주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홀가분함이 비쳤습니다. 네, 엄마. 이번 교훈은 값비싸긴 했지만 정말로 가치 있는 교훈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이제 너는 성장했구나, 민준아. 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민준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엄마는 살아오며 많은 세월을 겪었단다. 가난했고, 무시당했고, 짓밟히기도 했어.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 가난하든 부유하든 누구도 무시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야. 아들아, 사랑은 거짓말이나 허황된 약속 위에서 자라지 않는단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방 안에 퍼지는 허브차의 향기를 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 교훈을 꼭 기억해라. 아무도 너를 무시하게 두지 마라. 그리고 그 누구도 내 자존심을 다치게 하도록 놔두지 마라. 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부드럽게 땅에 내려앉으며 마치 인생의 모든 실수조차 순수한 눈으로 덮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전과는 다른 단호한 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알았어요. 이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저 자신을 낮춰가며 누군가를 붙잡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 아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깥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 민준에게서 나온 빛이었습니다.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빛이었습니다.